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해요? 이게 실은 다 과 연관이 있는데 상담을 했던 A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특정 대리점이나 특정 설계사한테 팔아 넘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유계약 한 사람과 이 상담을 했던 사람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채널의 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 보고 채널에서 부당하게 적게 받은 암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박 실장님, 고반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실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보고 채널을 보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신데 일일 평균 따져봤을 때 한 평균 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10명이 넘기도 합니다. 되게 많네요. 저는 이제 최대한 그쵸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계속되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인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보고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죠?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잘 반갑습니다. 어제 어쩐지 바빠서 그런지 요즘에 다크서클이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다크서클이 막 턱밑까지 내려오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짧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관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김민현 국장님 안보험 편 예, 다들 예. 보셨죠? 봤죠. 세 편이었더라고요. 네, 그거 편집하고 제작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이번 촬영하는 것도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고관장님 댓글에 조금 칭찬글이라도 고생하신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멋지게 편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실장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보험을 고발하실 건가요? 제 생각으로 이제 보험에 고발할 게 이제 다 이제 소진되고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모르는 소리 떨어지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 고발 사연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맡은 것만 해도 올해 보고 채널 컨텐츠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로 손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뢰인들하고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하루에 한 수십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하고 여러 번 통화하기도 하니까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의 그런 행태들이 이건 아니잖아. 정말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나는 걸 꾹 참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연 중에 경유계약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계약이 보험인가요? 보험 이름은 아닌데 네. 이제 보험 가입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쓸데없이 보험회사 용어들은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해볼 건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설계사 명의를 통해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일 수도 있고 보험 설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보험 설계사였는데 불안전 판매 등으로 뭐 영업 정지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자격 정지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고반장님이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품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상품 설명서 회사 보관용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는 모르는 설계사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왜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해요? 이게 실은 다 돈과 연관이 있는데 이 통상 경유계약은 이 상담을 했던 A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특정 대리점이나 특정 설계사한테 팔아 넘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예,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유계약 한 사람과 이 상담을 했던 사람과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경유. 한 사람의 중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브로커 역할, 쉽게 얘기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있고 설계사예요. 다이렉트로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상담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상담해주고 계약받고 넘기고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보면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계약은 말 그대로 불완전 판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유 계약을 하게끔 한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면 문제는 더욱더 크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보험 계약은 보험 설계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이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이 보험 설계사라는 게 그냥 보험회사에서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보험 설계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고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종사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 설계사가 아닌 사람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 경유 계약이 불법인 거는 알겠는데 혹시 최대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까지 두 분이 저와 같이 보고 채널을 같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두 분한테 거꾸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경유 계약이 과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실제 계약자랑은 모르는 사이잖아요. 예, 그렇죠. 모르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은 뭐 보험금 청구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뭔가 연락을 하면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면 좀 어렵지 않아요? 비슷했지만 땡. 그러니까 어색함이라는 건 좀 문제라고 보긴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예. 자신감으로. 뭐 자신감이 됐든 뭐 노력이 됐든,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경유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건 뭐 가늠조차도 안 되는데 딱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경유계약이 발생할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눠보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희 씨가 이제 보험 상담 의뢰를 했어요. A라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보험 일을 했었는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찬희 씨가 보험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이제 불안전 판매 등으로 뭐 영업 정지를 먹었거나 자격 정지를 먹었거나 그리고 찬희 씨가 보험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의 관리자인 경우 이를테면 지점장이거나 아니면 매니저인 경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컨설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재무 컨설팅 한 사람한테 나 이번 달 실적이 좀 부족하니까 얘 조금 계약권 좀 가져와봐. 우리 수수료 나눠 갖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재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 계약을 유치하고 나가지고 설계사한테 야, 나 계약 받아놓고 있는데 이거 나눠 갖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설계사와 중간에 브로커 같은 사람이 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로커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경유계약을 유도한 사람이 보험 설계사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이런 돈을 주고받는 거래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 설명서에 보면 설계사 이름을 적게 돼 있거든요. 꼭 상담해준 사람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약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보이잖아요. 설계사 이름이? 그렇죠. 설계사. 근데 나랑 상담한 사람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역시 예리하시네, 용 관장님. 예. 그러니까 꼼꼼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했던 사람과 여기 적혀 있는 사람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 경유계약을 유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상품 설명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적어라. 내가 다 책임질 거고 내가 다 관리할 거다. 그러니까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그 계약자와 이 보험 경유계약을 유도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미심쩍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뭐 하늘의 별도 다 따를 것처럼 온갖 감언시설 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